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사경원 정부 부채 역풍,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란 기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몇 조 원은 몇천 조까지는 들어봤습니다만 경원은 사실 기사에서 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경원, 미국의 부채가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사경원이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 역풍이 불어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다. S&P가 내린 지 12년 만에 피치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내렸다, 강등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락했고요. 어제 환율 1,300원까지 가까이 좀 치솟았습니다. 네, 주목해야겠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의 배상, 입주 예정자엔 계약 해지권 준다라는 겁니다. 어제 고위 당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이미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에 입주를 한 사람들, 이미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요. 그리고 입주 아직 하지 않은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실 재당첨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그런 계약 해지권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간 전수조사 하기로 했었죠. 이거 9월 말에 완료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간 아파트에선 철근 없는 아파트가 나오지 않기를 소소하게 좀 바라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국민일보. 일단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배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권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럼 이 아파트, 철근 누락 아파트 불안한데 무량판 보강하면 안전한 것이냐, 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증된 공법, 이 보강 자체가 검증된 공법이고 무량판 시공도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다만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는데요.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기둥을 추가로 세우는 보강 공사가 보기에는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외부 보강이 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금 보면 박성준 대한건축협회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콘크리트를 깨고 철근을 보강하는 건 콘크리트 타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자가 생길 수가 있다. 때문에 깨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것 위에 덧대서 보강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극한 폭염에 새만금 잼버리 첫날 온열 환자 400여 명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새만금 잼버리 어제 이 부안 새만금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텐트가 정말 수백 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덥죠. 정말 극한 폭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날 온열 환자가 400여 명이나 쏟아져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한라산만 빼고 전국 179곳이 폭염특보다. 지금 이 육지에서 이 기상 관측을 하는 이 온도를 측정하는 곳이 총 180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라산만 빼고 그중에 한 곳만 빼고 179곳이 어제 전국이 다 폭염특보였다라는 거.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게 5년 만이라고 하는데 여주 38.8도였었는데 오늘도 이 폭염이 계속된다는 거죠. 오늘도 40도에 육박할 수 있다. 잼버리 온열질환 비상이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대선 패배 뒤집으려 각종 불법 시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3번째 기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2021년 1월이었었나요? 그때 미국 국회의사당이 점거됐었던 정말 사상 초유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국회의사당 점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조장한 거 아니겠느냐. 특검, 의사당 폭동 조장 4개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이번에 3번째로 기소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이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차기 대선 또 선두 주자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있고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양쪽이 다 43%로 지지율이 좀 비슷하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내년 미국 대선의 변수다라는 소식이네요.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온통 초록빛. 혹시 이거 보고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네, 온통 녹조가 잔뜩 낀 소양강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나 초록빛이 완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양강댐이 1973년에 건설이 됐는데 50년 전이죠. 댐 건설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녹조가 꼈다라는 겁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 사람만 더운 게 아니라 자연도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사진 한 장으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생존 게임입니다. 쌍따옴표가 붙었죠. 뭘 갖고 누가 생존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같이 볼까요?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 이 기사 일면에 나왔습니다. 극한 폭염에 새만금 잼버리 첫날 온열 환자가 400여 명이 쏟아졌다라는 건데요. 어제 개영식을 했습니다. 어제 첫날이었었는데 지금 여기 볼까요? 세계 158개국 43,200여 명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조직위, 야외 활동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첫날만 4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있고요. 온열 질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400여 명인 거고 저 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보건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길 찾은 사람들은 8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다는 얘기냐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현장 상황은 이렇다고 합니다. 텐트 안은 찜질방, 잼버리가 생존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야영을 하면서 좀 극한의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좀 어떤 모험심도 기르고 할 수는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잼버리가 생존 게임이 돼버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틀째인데 텐트 안 찜질방일 수밖에 없죠. 지금 아까 그 서울신문 일면 사진 보시면은 허허벌판입니다. 그늘이 없고요. 허허벌판에 지금 텐트만 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너무 더우니까 물을 안 마실래야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수철 위원장님, 지금 허허벌판에 지금 텐트를 치고 이 폭염에 이게 위치 선정이나 시기가 적절했네요. 물론 너무 예상치 못한 폭염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사상 최고의 7월의 더위, 8월의 더위에 잼버리를 치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사상 최고로 많은 4만여 명의 이제 잼버리 대원들이 한국에 와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조직위의 대응 자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았냐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잼버리 대회는 여름에 치러지고 있고요. 그쵸. 30년 전에 그 91년도에 고성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날짜를 보니까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가장 더웠을 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직의 고민이 깊었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새만금으로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보면 아마도 그 전라북도에 위치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가 고창의 고인돌, 또 부안의 채석강 등 이게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들이 알리는 데 있어서의 새만금이라는 위치 선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날씨가 좀 좋았더라면 새만금만큼 또 바다도 접해 있고 또 공간도 넓기 때문에 쾌적했을 텐데 날씨가 덥고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적응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요즘 총리님께서도 엄청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직위에 하루에 2번, 3번 전화를 해서 온열 환자들이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는 총체적으로 좀 비상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청도 그렇고 전라북도 담당자들도 이 대회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만전에 아주 총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나 폭염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기에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지금 무슨 그늘막도 상당히 만들고요. 뭐 이 얼음물도 뭐 공수를 하고요. 그리고 뭐 덩굴 터널도 만들고 한다고 해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아니 잼버리 대회인데 윤 대통령 휴가 갔다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또 어제 잼버리 개영식에도 갔습니다. 가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윤 대통령의 부부 사진이 올랐는데 또 사실 대통령이 직접 가는 행사일 경우에는 더더욱 또 이 조직위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그늘막과 그리고 의료진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폭염과의 전쟁 치르는 새만금 잼버리. 네. 여기 나왔죠. 첫날 5년 질환자 400명 속출 한낮 40도. 한낮 40도. 전 세계 참가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개영식 직후에만 80여 명이 탈진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라는 건데요. 간척지에 습기까지 더해져서 한증막 더위, 살수차, 덩굴터널도 지금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폭우 때문에 모기까지 또 기승이라고 합니다. 네, 긍정적인 표현을 써줬어요. 도전적인 야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사실 날이 이렇게 더우면 뭐 모기도 있고 더위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엄마이기도 한데 엄마 입장에서는 식자재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일단 스카우트 대원들이 일단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제대로 먹게 되는지 걱정이 참 많이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K-컬처 하면은 K-팝도 유명하지만 요새 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것이 K-푸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 K-푸드를 알릴 수 있는 또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식품업체 같은 기업들도 지금 많이 후원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네. 특히 스카우트 대원들에게는 야영 시에 직접 조리할 수 있는 밀박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과연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이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 보입니다. 만약에 먹는 거를 먹고 잘못됐을 때는 네. 아이들이 뭐 청소년 아이들이 뭔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디 다치는 사람, 아픈 사람 없고 굉장히 좀 뜨거운 폭염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좀 뜨겁게 성황리에 잼버리가 잘 치러지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